10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의 새치 혀끝에 농락당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야당은 오늘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서력전을 다짐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국토위 국정감사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북한강을 품고 있는 가평군은 국내 최대의 수상 레저 메카입니다. 크고 작은 수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평군이 지난 3년간 수상 레저 사망사고 제로에 도전해 성공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경기도 내 모든 축산 차량은 가금류 농장 등 축산시설을 방문한 경우 반드시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해야 하며 발급받은 소독 필증을 방문지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상이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수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경기도청에서 열리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로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린 경기도청 앞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에 대해 이 지사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보수 단체들과 민주당과 이 지사의 지지자들이 몰려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장도 지난 18일 열렸던 경기도 행원위 국정감사 2차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날 경기도청 앞에는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는 피켓을 든 단체와 특검 거부자가 범인이라며 이 지사를 겨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대장동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돈 받은 사람, 설계한 사람, 돈을 준 사람 모두 범인이라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열렸던 행원위 국정감사에서의 서력을 다짐했던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지사의 선전포고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 현황 보고를 생략한 뒤 6분간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폭 연루설 논란 후 이틀 만에 국정감사장의 모습을 드러낸 이 지사는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며 국민의힘 정치 공세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위한 기관 증인으로 경기도지사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법률에 의해서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이 지사는 또 법률에 기한 국가 유임 사무와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무에 한해서만 답변을 제안하겠다며 선제 공격을 해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출했습니다. 국가 유임 사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해서 가능하면 답변을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영개발을 추진한 이유가 뭐냐며 우회적으로 국민의힘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신용수 의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하라고 압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영개발을 추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천화동인 1호의 절반 지분을 가진 그분을 언급하며 물건을 가진 사람, 즉 국민의힘이 도둑이라고 거들었습니다. 그 대장동 개발 사업의 본질이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그분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서부터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그분이라는 존재는 국민의힘에게 늪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게 빠져서 자신을 삼켜버리는 그런 늪을 말합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정배 의원은 유동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전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 개입한 적이 있냐며 이 지사에게 유동근 측근서를 유도했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방정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특혜가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증인이 성남시장으로 처음 당선된 게 2010년 6월이죠. 그때 당선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유동규 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사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있느냐고 행안위에서 이 의원이 물었을 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금 70%가 지사님 책임론을 말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분통 터져 하는 게 뭐냐? 어떻게 8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1,000억 원, 1,00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 그러나 이 재산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묻는 대로만 답변하라고 자신의 말을 끊자 여기가 범죄임 취조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묻는 대로만 답변을 해주세요, 지사님. 증인. 여기가 범죄인 취조하는 제가 것도 묻는 아니고 것만, 그래서 제가 묻는 데만 답변해 주시면 이런. 오늘 국감에서는 심상정 의원 질의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 시간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자본금과 투자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본금과 투자금은 다르고. 아니 질의를 했으니까 지금 답변한 거 아닙니까? 지금 시계 재고 있어요. 여기는 아니 답변할 기회를 안 줬잖아요. 아니 지금 시계 재고 있습니다. 지금 시계 재고 있어요. 진행은 위원장이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답변할 기회를 안 주고 지금 한편 오늘 야당 의원들의 날선 공격과 여당 의원들의 이 지사 업무 모습은 지난 18일 경기도 국감과 판박이었습니다. 수상레저의 메카인 가평군에서는 지난 3년간 수상레저 사망사고 제로 도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비결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가평군청 내수면관리팀 신동원 팀장을 전화로 모셨습니다. 신 팀장님 전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요즘은 이제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시즌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 도달했기 때문에 네, 수상레저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제 간간히 수상레저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시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가평군 관내에서는 사망 사고 건수가 좀 꾸준히 있었죠. 매년 뭐 한두 명씩 뭐 이렇게 발생은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예전부터 이제 꾸준히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고, 네. 전국적인 그 수상레저 통계에서도 가평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렇죠.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수상레저의 메카임과 동시에 네. 수상레저의 어떤 안전에 대해서는 좀 사각지대다, 그런 좀 불명예를 동시에 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네. 가평군이 내수면 면적이 우리 지역 단일 지역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면적도 많고 네. 또 이제 그 규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평군이 수상레저 사업장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월등하게 많고 네. 국내 내수면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업체 수가 꽤 많지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해마다 저희 군에 등록을 하고 있는 업체 수가 네. 한 90여 개에서 90개에서 한 100개에 이르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영업을 등록한 업체 수가 그렇고 네. 개인별로 수상레저를 즐기는 수요도 매년 증가하고 있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는 대상들이 그렇게 되고, 네네. 개인 활동자들이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어떤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최근의 어떤 추세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우리 팀장님하고 이제 야간 단속하고 또 개몽 현장을 함께 동행 취재를 했었는데 네. 참 밤에 단속도 또 개몽도 참 어렵더라고요. 위험 부담률도 크고 그랬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수상레저 안전 사망 사고 제로에 도전해서 성공을 하셨는데 이 같은 단속과 개몽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사망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군 내부적인 어떤 방침을 통해서 네. 담당 직원들이 주말도 반납하고 수상레저 안전 감시를 하는데 좀
발벗고 나섰고 네. 그와 함께 저희가 그 경기도에서 도비를 확보를 해서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을 한 15명에서 20명 규모로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꾸준하게 홍보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사항들이 좀 맞물려서 좀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사망사고 제로라고 하는 네. 그러한 달성을 할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의 그 넓은 면적을 단속을 하고 개몽을 하시면서 이제 사망사고 제로에 성공을 하셨다는 점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축하를 네. 드리면서 그런데 이제 그동안 꾸준히 매년 한두 명씩 또 이렇게 사망자분들이 발생했던 그 사고의 유형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장 많은 사고의 유형은 주치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아하. 음주를 하시고 네네네. 그리고 어떤 수상레저를 즐기다가 사망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고 네. 그리고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수상레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터보트만 이렇게 주로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우리 북한강 전역을 보면은 수상레저 시설 그러니까 물놀이 기구들이라고 흔히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매년 이제 대형화되고 증가되고 있는데 내년이라든가 앞으로도 이제 이런 데서 사고가 좀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가평군에서는 뭐 꾸준한 어떤 홍보를 하고 네. 어떤 지도 단속을 할 계획이고요. 사업자들도 이제 그에 발맞춰 가지고 이제 안전 의식을 가지고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피해는 우리 가평군 전역에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 같이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 가지고 같이 꾸준하게 지도 단속을 하고 어떤 홍보 활동을 통해서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가평군 수상레저의 메카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망사고 제로에 계속해서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가평군 수상레저 사망사고 제로 도전에 성공한 가평군 내수면관리팀 신동원 팀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경기도 내 모든 축산 차량은 가금류 농장 등 축산 시설을 방문하면 반드시 거점 소독 시설에서 소독을 해야 하고 또 발급받은 소독 필증을 방문하는 곳에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등 가축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28개소의 거점 소독 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점 소독 시설은 기존 소독제로 세척이나 소독이 어려운 분뇨 그리고 가금 운반 차량 등 소독을 위해 축산 차량 바퀴와 측면에 붙어있는 오물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소독 방법입니다. 거점 소독 시설은 현재 포천, 양평 등 도내 19개 시군에서 28군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반해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축산 농가의 협조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0월 20일 보내드린 8시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